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은 아닙니다. 주거 이전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 이전비의 보상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소송에 의해야 될 것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이전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바로 인정되는 권리가 맞고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인데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수용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입자가 그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당사소송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시려고 하는지는 참 알기가 힘든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 수용 재결이 나왔잖아요. 수용 재결이 나왔으면 이건 일반적인 당사소송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사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 당사소송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 당사소송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까지 당사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 재결이 나오면 있잖아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거 말고 뭐 자녀지 보상 청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수용 재결이 나왔을 때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다툴 때는 그때는 85조 2항에 있는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형식적 당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당사소송 당사소송 아니냐? 당사소송 맞아요. 맞는데 이게 틀린 질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 판례 의함이라고 했으니까 판례는 형식적 당사소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주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당사소송이 그냥 당사소송 그러면 실질적 당사소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라고 지금 연결을 시킨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수용 재결 나왔으면 뭔 놈의 보상이든 보상금 증액 청구다. 보상에 대한 문제면 수용 재결 나온 다음 상황이면 어쨌든 수용 재결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저 주거 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수용 재결 안에 포함돼 버렸다는 거잖아. 포함돼 버렸으면 금액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수용 재결의 내용의 변경을 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형식적 당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저 수용 재결 눈 감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수용 재결 처분이잖아. 처분이 법적 효과 발생하잖아. 법적 효과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결정돼 버렸잖아.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저거 깰 수밖에 없거든. 저거 깨지 않고는 보상 금액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형식적 당사소송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수용 재결이 나왔으면은 그 뒤에 있는 보상에 관한 문제는 죄다 보상금 증액 청구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거 말고 다른 문제로 뭐 자녀지 같은 문제가 나와도 역시 그대로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 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그렇죠. 이건 법에 따라서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초과 근무했다. 초과 근무를 했는데 그건 뭐 지급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행정청이 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초과 근무수당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정해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뭐예요?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 인정된 권리죠. 그러면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이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소방 그러니까 또 지금 요즘에 보면 그는 건물 밖에만 나가면 앰뷸런스가 돌아다니죠. 엄청 돌아다닙니다. 엄청 돌아다녀요. 추워서 그런가 봐. 지금 저도 출근하면서 앰뷸런스를 세 대를 봤어요. 세 대를.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추워서 사람들이 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이거 우리 한번 정리 쭉 했었나?
쭉 했었나 지난 시간에? 과온압부 금원하고 초과납부 금원하고 안 했나? 아이씨, 지난 시간에 뭐 했어? 지난 시간에 했어 안 했어? 응? 예리한 질문자야. 빨리 예리하게 기억해봐. 알았어, 설명할게. 아 진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와 의무의 문제라고 했죠. 판례가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내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나? 설명할 게 왜 이렇게 많지? 이러면 손은 누가 키우나, 그치? 진도는 언제 빼나? 네, 봅시다. 과온압부 금원이에요. 이거 한 거 같은데, 여기서? 그치? 아무도 안 했대, 씨. 에이, 진짜. 협조를 안 해줘. 과온압부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과납부 금원에 대한 환급 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내라고 하는 부가처분이 뭐야? 부가처분은 위법이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부가처분은 적법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건 위법이잖아. 적법은 뭐 된 거고, 위법이니까 위법성의 정도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지.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무효 사유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불복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 안 발생한 거가 있겠지. 불가증력 발생 안 한 상황, 그 다음에 불가증력 발생한 상황. 그러면 개수가 3개가 나왔지. 3개가 첫 번째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다가 소송을 3개를 걸어. 3개를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분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인강 확인해 볼 테야. 항고소송, 그 다음에 국가배상 간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처분이 이렇게 있었잖아. 부가처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과온압이 발생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바리? 오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 사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선결 문제죠. 네, 선결 문제. 부가처분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효력심사죠.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효력 부인이 필요한데 못하죠.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 못하죠. 기각당하고, 그래? 그러면 밑에는 취송이죠. 취송을 제기해서 먼저 제거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어. 이유는 취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돌려줄 기속력, 원상회복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각한가? 그러고 보니까 소익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국가배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비로소가 성립이 되잖아. 비로소가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민사법원이 부당이득이 성립됐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협의 수익이 있어. 그럼 취소 판결 나오겠네.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인용이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관련 청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죠. 배당상표 재개에서 당다라당당 당당당 다라다랑당 당당당 요게 있죠. 해봐. 진짜 말 안 들어. 씨. 화요일날 보자. 화요일날. 이거하고 나 무기 몇 개 더 있잖아. 이거하고 망치 있어. 망치. 어디지? 이름 까먹었어. 우리 또르네 집이 어디야?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에서 사왔어, 내가. 가서, 거기 가는데 좀 돈 좀 많이 들더라고. 거기 타고 가는 게. 그래서 타고 가서 사왔어. 아직도 전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원장실에다 갖다 놨어, 내가. 잠깐. 말 안 듣는 학생들 때리라고 빌려줬어. 그랬더니 못 들더라고. 원장, 예, 못 들어. 나만 들어.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배당상표제계 당다라당당 당당당 다라다라당당 당당당 해봐. 병합할 수 있죠. 병합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소송제면 무조건 이겨. 근데 이거 하겠어? 바보. 안 하지. 국가배상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과실 입증해야 되니까 포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하면 기각. 내려가니까 NI 아예 제소기간도가 또는 청구기간도가 각하 끝 이렇게 되지.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려가죠. 예, 내려가가지고 국가배상 일로 가서 돈 받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거랑 같은 금액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과실 입증해야 되죠. 예, 과실. 예, 집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떻게 과실 입증하지? 막 고민하고 막 술 먹고. 그 다음에 무효사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예, 여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어. 따라서 바로 인용되고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 제기하게 되면 예, 역시 인용. 이거죠. 옛날에는 뭐라고 봤어? 옛날에는 이렇게 봤죠. 옛날에는 예, 이게 되지 않느냐?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이행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뭔 놈의 확인 소송이냐? 이래서 보충성 원칙 각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원상의 보고 의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은 더 이상 확인 소송이 아니다. 이건 이행 소송이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 보충성 요구 안 하니까 상대방이죠. 예, 당연히 원고적격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걸로 받아내도 되고요. 엄마 이거 엄마 보고 싶다. 이걸로 받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또는 선택적 청구. 이렇게 되면은 예, 밑에 뭐 이거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이에요. 적법.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거꾸로 돌려. 항고소송. 그 다음에 부당이득. 돌리는 거예요. 돌려요. 그래서 항고소송은 왜 제기하는 거냐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왼쪽은 예, 위법한 처분이잖아요. 위법한 처분이니까 그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 바로 항고소송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때요? 적법한 처분이잖아요. 이 적법한 처분에 대한 예, 여기다가 직접 취소 소송 이런 거 뭐 제기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100% 기각이잖아요. 그렇죠? 100% 기각이니까 그런 항고소송 얘기하는 게 아니야. 환급 청구 거부 얘기하는 겁니다. 환급 청구 거부. 야, 나 돈 잘못 냈어. 1,000만 원 더 냈다. 야, 내놔봐. 그랬더니 이제 얘가 환급을 거부했다. 그래서 환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 이게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죠. 왜? 법의 근거에서 환급 청구권은 바로 인정되는 권리란 말이에요. 법에 뭐예요? 구체적인 금액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나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환급 거부는 안 된다. 이거는 예, 종전 판례든 최근 판례든 똑같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로 들어가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냐? 맞다. 그래서 예, 지금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예, 부당이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CF 부가가치세죠. 얘가 판례 변경이 됐죠. 부가가치세. 오직 얘입니다. 오직 얘만큼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 간의 어떤 재산 상태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조세정책적 관점 이랬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근데 어쨌든 바로 인정되는 권리는 맞는 거잖아. 바로 인정되는 권리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건이죠. 예, 이거 이제 언제야? 설날, 예, 새해 특강
새해 특강에 15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가면은 제가 이런 거를 이게 그림으로 막 이론으로 만들어 갖고 그냥 문제를 이렇게만 풀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특강이 있어요. 특강이 그건 당연히 공부가 돼 있는 상태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논점끼리 그냥 막 연결하는 거야. 막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트라이앵글 이론 있었지. 그 다음에 인버티드 트라이앵글 이론도 있고 스퀘어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밸런스 이론도 있고 이런 거를 막 던져 내가. 그냥 이거는 수험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고 풀어보세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런 놀이를 할 거거든. 뭐 때문에? 4월 시험 때문에. 4월 시험 때문에. 설날에 집에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특강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 거 다시 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당사 수용 맞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관을 가지고 지금 의무를 부과해냈어요. 부담이에요? 기타 부관이에요? 부담이죠. 당장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쵸? 우선 돈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 줘 라고 얘기한 거니까 돈 주는 이 부과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 의사가 부담이죠. 그러니까 부관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예요. 부관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 다시 말해 공법상 의무죠. 공법상 법률관계 문제입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의 당사자 소송이다. 그렇죠. 당사자 소송이 맞습니다. 부관에 의해서 부과된 공법상 법률관계의 문제다. 이건 뭐 너무 쉽고 3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학교야. 학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학교 다닐 때가 좋았죠. 그쵸? 학교 다닐 때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게 이 건물 기어 올라올 때 생각해보면 학교 때보다 정말 더 빡세게 살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동의 안 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시립대학교 맞아? 시립대학교. 뭘 또 봐. 시립대학교가 왜 나와, 문제. 사립대학교의 교수갑은 A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난 교소위. 위 대학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은 맞아요.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아닐 뿐이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역시 교원지위.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 소청 심사가 허용된다고 했죠. 위원회는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문제구나.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징계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취소해요. 교소위가 막 취소해. 법이 인정되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진호위가 하는 것처럼 그 사용자는 그냥 국민이기 때문에 사용자, 사립학교 법인한테 이렇게 구제해라고 명령하는 게 사실은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건데 국공립학교 교원 문제랑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를 막 취소합니다. 여기는 이에 대하여 A와 을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A와 을 여기 총장 을이죠. 총장 을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되게 웃긴다. 여기 B 없죠. B 있어요? 없죠. 근데 진짜 문제에서 있잖아요. 진짜 문제 어디 문제니? 법전형 문제 진짜 문제 여기 B였다. 여기 B가 없는데 B가 나왔어. B 그래서 내가 이게 내려오는 게 맞는 거거든 지금 상황이.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을로 내가 바꾼 거고요. 저 원래 B였어요. 행정소송 절차에 법원 심리한 결과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다. 보세요. 첫 번째, 갑은 교원 소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절차는 임의적 선택적이다.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 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이고, 학교법인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해야 될 의무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기속력이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이 문제예요. 기속력이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그 다음 거 이거 한 번에 설명해야 돼서 그래요. 예, 여기서 위행정소송에서 A와 을은 모두 원고 적격을 갖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정된 징계 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최초의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법원이 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4번. 와, 대박이죠? 느껴져요? 여기서 이걸 보면서 문제 너무 좋아 이게 안 나오면은 공부가 부족한 거야. 공부 더 해야 돼. 알겠지? 뭐 3개월밖에 안 이제 3개월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렇지? 2개월만 하고 놀아. 다 끝났어 이제. 봅시다.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이에요. 예. 어지러워. 예, 얘가 누구냐면 사립학교 학교 장이 누가 했다고 해도 말이 돼요. 법인 했다고 해도 말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구한테 사립학교 교원한테 뭐 징계 같은 걸 했어요. 징계 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 위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친구가 불복을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불복을 들어가게 되면은 예, 원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쪽을 하는 거예요. 예, 저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 그래, 이렇게 가봅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정법원.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냐면 교원소청심사. 교소위가 있어요. 얘는 점프 뛰고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래 갈 수 있고 이래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초심이 되는 거죠. 초심. 여기가 초심이 되는 거고 여기가 재심이 되는 거예요. 재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구제 신청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구제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구제 신청을 하게 되고 일로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재심 신청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초심은요. 당사자 심판이에요. 지금 처분이 없죠. 사립학교의 장은 행정청이 아니죠. 저거 징계는 처분이 아니죠. 법률관계 당사자끼리죠. 당사자 심판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진호위의 결정 이게 처분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온 거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이다. 얘가 바로 초심 판정이야. 초심 판정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중노위가 하는 거 이게 바로 재결이에요. 재결. 진호위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했으니까 요거는 재결 처분이에요. 재심 판정. 네, 이렇게 됩니다. 얘는 무슨 심판? 항고 심판. 항고 심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행정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특이하게 재결주의가 적용돼요. 재결주의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 사립학교 교원은 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타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요 라인이 뭔 라인이냐면 요 라인이 바로 행정적 구제 절차예요. 이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원래 없어도 되는 건데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얘는 위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위로 올려. 여기 얘 때문에 못 올리네. 내려버립시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바로 뭐냐면 사법적 구제 절차예요. 사법적 구제 절차.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엄청 섞인 거예요. 진짜 좋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얘는 근로자잖아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법적 구제 절차. 민사소송 제기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뭐 해고당했다. 그럼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동안 뭐 먹고 살아. 그리고 돈도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준 거야. 이러한 노동위원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쪽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근로자니까 일로 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요 길하고 요 길하고 비교를 해봐. 밑으로 내려오는 길. 예, 밑으로 내려오는 길. 이걸 우리는 소청심사라고 하죠. 소청심사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근로기준법이고, 예, 근로기준법. 얘는 근기법.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이건 교원지휘법. 교원의 지휘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특별법이야? 예, 지가 이름이 특별법이라잖아. 그건 아니고, 얘가 특별법이고, 어머. 맞죠? 예. 얘가 특별법이고, 얘가 일반법이에요. 얘가 일반법이야. 그리고 얘가 특별법인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근로자인데 사립학교 교원은 위에는 근기법,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진호위, 중노위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소위 타버리는 거야. 교소위. 그래서 여기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똑같은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당사자 심판이에요. 위랑 마찬가지로. 위랑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교소위의 결정 처분이고요. 처분이 되고 예, 이거 처분으로서의 재결, 요거 예,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했죠. 당연히 얘도 처분으로서의 재결이야. 재결이고 얘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이 위에 있는 중노위 같은 행정심판 단계가 없고요. 점프 뛰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이렇게 바로 행정법원이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 네, 소송 제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요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 다시 봅시다. 아유 힘들어. 첫 번째, 예, 갑은 교원 소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요 라인, 예, 특별법, 교원지휘법, 행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구제 절차, 원래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예, 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도의 절차는 임의적 선택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나 예만 가는 사람도 있고 둘 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가는 사람도.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더 들어가는 문제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둘 다 가면 이쪽에도 법원 판결이고 이쪽에도 법원 판결인데 예, 이건 당연히 이거는 대법관 할아버지들이 예, 지금 많이 힘드셔가지고 정신 못 차리시는 거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의 판결은 이쪽에 기판령 미치는데 이쪽의 판결은 이쪽에 기판령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 부분 또 제가 또 다 정리해가고 예, 써놓은 또 연구 그 자료가 있어요. 예, 그냥 서로 기판령 미쳐요. 서로 미치는 게 맞는 건데 판례는 이쪽의 법원 판결은 여기다가 기판령 미치는데 이쪽의 법원 판결은 이쪽에 기판령 안 미친다고 얘기하거든요. 안 미친다고. 이제 좀 많이 복잡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고. 그래서 요 1번 뭐예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갈 수도 있고 임의적 선택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 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되는 것이지 학교법원이 곧바로예요. 곧바로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징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딜 봐야 돼? 여길 봐야죠. 네, 여길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왔을 때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야?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학교가 움직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 지금 이거 기각된 거죠. 그죠?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청구한 게 기각이 된 거야. 기각이 돼서 그 교원이 또 소송을 제기한 거지. 또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인용이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얘가 인용 판결이 나온 거야. 인용 판결이 나온 거고 여기서 지금 원고가 교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예, 교소이죠. 교원소청심사위원. 얘가 처분청이잖아. 지금.
그죠? 얘가 처분청이고 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저 문제에는 설정을 인용 판결, 소송 제기한 친구는 교원이었다. 교원이 원고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원고가 교원이다. 요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했을 때 피고 처분청은 교소위가 되는 거니까 얘한테 기속력이 적용되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는 교소위 쪽 다시 심사해야 된다. 뭐가 아니다? CF 학교법인이 아니다. 학교법인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국립대나 공립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교소위를 들어가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기각 재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국공립학교 교원이면.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 피고는 누구야? 국공립학교의 장은 행정청이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상황으로 밀고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피고가 학교장이에요. 학교장. 근데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피고는 행정청은 교소위예요. 교소위. 교원소송심사위원회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죠? 네, 내가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야. 겁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위 행정소송에서 A와 을 모두 다 원고 적격을 가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꾸로 여기가 인용된 거예요. 교소위의 결정이 인용이 된 거야. 인용이 되면은 바뀌겠죠. 원고가 누가 되겠어? 원고가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 쪽 법인 등 이쪽이 원고가 되려고 하겠지. 이쪽이. 그러면 이제 피고는 누가 되겠어?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똑같겠지. 얘가 처분청이니까 이렇게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교원지휘법 10조 3항이었죠. 교원지휘법 10조 3항 옛날에도 10조 3항 지금도 10조 3항 하게 되면은 종전 판례 종전 구법 그냥 구법 구법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신법 현행법이에요. 신법이 이렇게 있어요. 구법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교소위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only 교원만. 이거는 국공립학교 쪽이든 사립학교 쪽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딱 끊어놔 버렸었어요. 끊어놔 버렸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및 경영자 등도 포함이 됐어요. 누구? 교원과 함께 플러스 사립학교 법인 및 경영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자 등 등드르등등 등등등 이거야. 등드르등등 등등등 드르드르등등 등등등 이쪽입니다. 요게 이제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요게 추가가 됐어요. 요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중간에서 이 교원지휘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위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위헌 아니냐? 라고 해서 헌법소원 심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는 합헌 결정이 나왔었어요. 합헌 결정이.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 신분을 이렇게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 그러면 국공립학교 교원 쪽과 똑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이 보면은 이 교소위가 인용 결정을 내리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재결 처분이죠. 재결 처분이니까 재결의 기속력이 있죠. 재결의 기속력이 있으면 이거 행정심판이었었죠.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기속력에 묶이죠. 묶이니까 원고 적격이 없죠. 그걸 똑같이 사립학교에도 그대로 적용시키자고 한 거야. 그러면 저건 문제가 없다고 본 거야. 교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피청구인은 기속력에 묶이니까 소송 못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행정심판의 재결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두 번째 위헌 때려버렸어요. 여기 와서 이제 이게 제 견해인데 헌법재판소에 제가 좀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난다. 지옥행 열차 타는 거다. 얘기했더니 지옥 가기 싫은데 딱 바꿨어요.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이거는요. 사립학교라고 하게 되면 요 인용 결정 나왔잖아요. 뭐 기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재결이 아니잖아요. 재결이 아니라 처분이죠. 그냥 이건 제3자의 행정행위예요. 그냥 제3자 행정인데 이렇게 기각이 나오지? 그럼 누구한테는 수익적이고
학교한테는 수익적이고 교원한테는 침익적이고 인용이 나오게 되면 교원한테 수익적이고 학교한테 침익적인 제3자 행정이야. 제3자 행정인데 한쪽의 교원은 이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한쪽의 학교 쪽은 이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둘은 뭐예요? 평등원칙 위반인 거죠. 그죠? 차별하고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의의 출발 시작은 제가 설명을 똑같아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행한 징계 등은 처분이 아니라 사법행위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버린 거야. 사법행위니까 재결이 아니다. 재결이 아니니까 재결의 기속력이 없다. 재결의 기속력이 없으니까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 법인 학교의 장은 묶이는 게 아니다. 묶이는 게 아니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다. 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원고적격 인정하는 게 맞다.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가 들어온 거야. 물론 뭐는 마찬가지야. 국공립학교 교원 쪽은 여전히 피청구인은 소송 못 제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거죠. 그대로 얘가 뚫린 거야. 그 다음에 학교의 장이 없어. 이건 사람이고 사립학교 법인 경영자, 학교의 장, 총장, 학장, 유니버시티 총장, 칼리지 학장 얘가 징계를 하는데 이게 등 처리한 거야. 등 처리를 딱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경영자 이건 학교법인의 기관 아니냐 이 등 이것도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거다. 여기에 학교장이 들어간다. 둘은 쌤이다. 등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인의 일반 사무는 경영자가 처리하고 교육 사무는 학교장이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둘 다 똑같은 집행기관 아니냐. 똑같은 집행기관이니까 학교장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원고적격을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A는 누구예요? 이건 사립학교 법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을은 누구야? 학교의 장이잖아요. 사립학교 법인은 아예 써있잖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하고 그 다음에 을, 이 등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학교의 장도 원고적격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당초의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법원이 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이건 있잖아요. 한 2시간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10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가 3년 전인가 나왔거든. 판례 완전 재밌어갖고 좋아 이런 거. 아주 좋아. 그래갖고 막 문제를 냈어요. 모의고사를 제가. 그랬더니 다 최신 판례 특강할 때도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정리해줄게.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했어. 통한다. 매직은 통한다. 바로 뭐예요? 같은 결론, 다른 이유. 이겁니다. 같은 결론, 다른 이유. 이게 매직이에요. 알겠어요? 매직은 뭐라고요? 정답으로 통합니다. 네, 같은 결론, 다른 이유. 잘 봐봐. 얘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다시 봐야 돼. 이거 끝났죠? 네. 보시면은 얘한테 지금 징계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징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소위가 뭐라고 했냐면 징계 사유가 없어. 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징계가 뭐냐면 파면이야. 파면. 알겠어요? 파면입니다. 파면인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파면하냐? 이게 실제 사건이야. 교소위야 지금. 교소위. 그러면 아예 징계 처분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과중한 파면을 한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법률 요건 부분에서 징계 사유가 있는가? 법률 효과 부분에서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법률 요건 부분에서 아예 징계 사유가 없으면 그럼 법률 효과 부분에 가갖고 뭐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 양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징계 자체가 위법인 거야. 징계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야. 그게 교소위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어. 교소위가. 파면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얜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아무 징계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기 인용됐지? 인용되니까 학교의 장이 학교 법인이 소송을 제기했지.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있는데 여기 징계 사유. 그런 거야. 징계 사유가 없어서 취소를 했는데 징계 사유가 발견된 거야. 법원이.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다 야. 파면이 뭐냐? 이런 거지. 이건 정직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나 정직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면은 어쨌든 취소가 돼야 될 문제였던 거잖아. 그죠? 같은 결론. 교소위의 생각이든 아니면 법원의 생각이든지 간에 파면이 취소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똑같다. 같은 결론. 다른 이유. 교소위는
법률 요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이고 아예 처분 사유 없음. 그 다음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 효과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양정, 이익 경영 잘못했음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거야. 여기다 맞추면 안 된다고.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 당연히 법은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결론에 따라서 결국 파면을 취소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법원도 교소위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취소돼야 되는 건 맞다고요. 그러면 그 처분을 지지하면 기각 판결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기각 판결 내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럴 땐 기속력을 원용할 수가 없어요. 기속력을 놓쳐버리게 된다고요. 기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교소위의 결정을 철저히 지지한다는 거야. 철저히 지지하는 파면을 취소한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에 기각 판결에 기속력 있어 없어? 기각 판결은 기속력 없지. 그러면 교소위는 그 파면 취소라는 본인의 원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지. 그러면 이게 인용이지. 이게 인용이면 이거는 피청구인 사립학교 법인한테 기속력을 미치게 돼. 그러면 사립학교 법인은 뭐 해야 돼?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징계 사유는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무 징계를 못 하게 돼요. 아무 징계를 못 하게 돼요. 그럼 이게 법원이 원했던 결과냐는 거예요. 아무 징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원했던 건 정직하자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인용시켜줘야 돼요. 인용시켜줘야 돼. 기속력을 원용을 하려면 기속력의 효과를 향수하기 위해서 여기서 취소 판결 내려. 교소위의 결정에 대해 결과는 지지한다. 그러나 이유가 내용이 틀려먹었다. 해서 취소 판결 내리죠? 인용 판결 나왔죠. 그럼 인용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속력 적용됐지? 누구야? 피고 교소위. 처분청이죠. 그러면 교소위는 그에 따라서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 뭐 하라고 하겠어요? 정직하라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정직하라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정직하라라는 것도 일부 인용이죠. 일부 인용도 인용이죠. 그럼 다시 그 기속력이 누구한테로 넘어가? 사립학교 법인을 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기속력에 따라 얘는 정직을 하게 되지. 정직을 하게 되면 결국 법원이 원했던 결과를 만들어낸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속력을 투터치 타고 들어가가지고 사립학교 법인까지 보내가지고 원하는 정직의 상태를 만들어내려면 방법은 인용 판결을 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야. 기각 판결 내리면 안 된다. 재밌지? 씻나? 그치. 내가 완전 좋아하는 문제야. 네. 3차 방정식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문제는 좋은데 이래서 진도는 언제 나가? 항고우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 판례에 따르면 확약에도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확약 후에 사실 상태 또는 법률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위 확약을 행정청수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동확약이 곧바로 실효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단순하죠. 확약은 뭐라고 했어? 우선순위 결정 사건에서 어업면허 사건에서 이것은 확약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항고우승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고 했죠. 확약은 뭐예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별도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자체로서 바로 실효돼 버리죠. 완전히 거꾸로 말했고 확약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조달 계약 조달이야. 조달. 영리행정, 조달행정, 조달, 순수한 사법관계, 협의의 국고관계입니다. 낙찰자 결정행위는 처분성을 가짐으로 무슨 사법관계에서 무슨 처분이야. 입찰에서 탈락한 사람은 경원자로서 취소를 제기하면 아주 우리 친구 경원이한테 잃을 거야. 말도 안 돼. 이거 사법관계.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네, 관할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방서장의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어버렸다면 소방서장의 동의 거부에 따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돼? 안 돼요? 이거 안 지우고 싶다. 글씨 못 썼으니까 지워야겠다. 네. 제가 판서한 거 중에 글씨 잘 쓴 거는 제 페이지, 신민 페이지에 강의 및 자료에 있습니다. 네. 뭐지? 자료 및 공지? 공지 및 자료. 공지 및 자료. 공지 N 자료. 네. 힘들어. 네. 글씨 잘 쓴 판서. 글씨 잘 쓴 판서. 거기 있어요. 이게 뭐 얘기하는, 이렇게 보세요. 소방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그냥 글자 숫자 맞춘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누구 나왔어요? 서장. 기초지자체 쪽입니다.
기초지자체 쪽이면 소방서장, 광역지자체 쪽이면 소방본부장. 그러면 여기에는요 기초장, 관할행정청 이렇게 되어 있네. 예, 그냥 구청장 이렇게 봅시다.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예, 얘가 소방법상의 판단 권한을 갖고 있어요. 얘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대한 판단 권한은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무행정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무행정청. 이 친구를 우리가 관계행정청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1, 2의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1, 2의 요건. 1이 바로 얘 동의예요. 동의. 1번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안전 및 도시 미관 등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축허가 나오는 거야. 예, 왼쪽이 법률 요건, 여기가 이제 건축허가 한다. 대물적 허가죠. 대물적 허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얘한테 협력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는데, 협력을 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합니다. 해봅시다.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았다. 동의를 못 받았어요. 동의를 못 받았다. 부동의 또는 동의 거부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반드시 건축허가로 넘어가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건축허가 바로 넘어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건축허가 바로 넘어가요? 건축 불허가로 바로 넘어가요? 그렇죠. 이걸 가보시면 뭐 한다고? 동의를 받았지. 그런데 이게 지금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뭐가 충족이 되고 안 돼? 건축법. 그치? 건축법의 요건을 갖췄다. 갖췄으면 허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건축법의 요건을 못 갖췄으면 허가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건축법의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관계없죠. 관계없죠. 동의 안 됐으면 허가 거부는 필연적인 거죠. 허가 거부는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지? 저 동의는 내부행위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지. 내부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지. 근데 동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동의가 된다고 해서 뒤에 결론이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이 될 여지가 전혀 없죠. 이건 처분이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세무조사 결정이나 건축허가 신고에 대한 건축 신고에 대한 거부라거나 이런 것처럼 처분이 될 여지도 있는 거야. 반드시 허가 거부로 가니까. 하지만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왜 처분이 아니냐면 얘는 건축 신고하고 달라요. 건축 신고와 달리 뭐가 없어요? 통지를 안 해줍니다. 동의를 했는지 동의를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그 허가 신청인한테 통지를 안 해줘요. 이걸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의 언제 나왔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분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소송을 제기해야 돼. 여기 이게 처분인 거잖아. 허가 거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전후마가 위법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의 위법을 다투게 되는 거예요. 소위 대상은 건축허가 거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동의 거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 행정계획에 대한 유시민의 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그죠? 이미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해서 그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이해관계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일일이 인정할 수가 없다가 판례 입장이죠.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예외 3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은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폐기물 처리업허가 사건이죠. 폐기물 처리업허가 적정 통보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그죠? 뭐야? 적정 통보.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추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속행위예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특허지만 이건 기속입니다. 특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적합통보라고 했죠?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면 적정통보를 받으면 뭘 할 수가 있어? 이 사업계획에다가 포함시킨 시설만 그냥 갖춰오면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여기서는 받아야만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최종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뭐가? 여기서 A라는 행정계획이 있다는 거지. 판례에 따르게 되면 B라는 행정계획이 이렇게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는 폐기물 처리업허가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B 계획이 확정이 됐잖아. 그래서 얘한테 A 계획이 확정이 됐잖아. 이 상황에서 이 B 계획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B 계획으로 가야만 나는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거부를 한 거야. 그러면 이 거부가 B 계획으로 바꿔달라는 거에 대한 거부인 거야? 아니면은 이거를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거부한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를 거부한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결국 절대로 안 되잖아, 여기서. 절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판례가 생각하는 게 뭐 얘기하는 거야? 판례는, 이거하고 무슨 다른 사건이냐? 이거야. 이거하고 무슨 다른 사건이냐?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니까, 뭐 했다고? 야, 여기서 신청권 인정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신청권 인정되는 거지. 최종적 허가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여기서도 신청권, 원래 행정계획은 신청권 인정 안 되는 건데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고. 힘들어. 5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갑은 1979년 7월 22일 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월인데 이거는 이제 실형 안 살고 집행 안 하고 2년 동안 남겨두는 거죠. 선고를 받았어.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1979년 7월 29일에 형이 확정이 됐어요. 우리 형 아니고요. 그래서 1981년 6월 1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보세요. 2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형이죠 지금. 징역이잖아. 그죠? 징역이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봐. 며칠이야? 여기서부터 우선은 집행유예 기간 2년 가져야 되는 거죠. 2년 가면 81년 7월 22일까지 간단 말이야. 2년을 가고 그 다음에 집유가 끝나고 2년이잖아. 집유가 끝나고 2년이니까 81년 7월 22일이니까 다시 2년 더 더하면 83년 7월 22일까지는 공무원 못하는 거야. 83년까지 안 되는 겁니다. 83년까지 안 되는데 얘 지금 81년에 들어와 앉아있죠. 81년에. 근데 이건 그냥 바보같이 2년을 적용해도 이거 6월 1일이어서 그렇게 해도 걸려. 그러니까 바보 아니면 맞출 수 있어요. 틀린 바보.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년 2월 28일 정년 퇴직한 다음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를 했다. 이건 누가 줘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청구를 했어요. 누구한테?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한테. 그랬더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4년 3월 9일 3월 9일 가배대학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임용 당시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죠. 그럼 임용 처분은 무효죠. 무효죠. 결격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임명했으니까 법에 위반돼서 위법이고, 그 다음 판례는 뭐라고 봐요? 결격 사유는 절대적 요건이다 라고 해서 무효라고 보죠.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공무원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무슨 공무원한테 주는 퇴직금을 받겠느냐? 꺼져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 꺼져는 처분이에요? 처분이죠. 왜? 여기서 퇴직연금 지급 결정은 확인, 준법률행위, 처분이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돈 달라는 거야. 신청권 인정되죠. 그러니까 거부처분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더 많이 나와? 지급 결정이 나왔다. 이 다음에 그런데 공무원 연금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되었을 때는 항고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지만 이건 아예 안 준 거야. 아예 안 주면 항고송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보시면은 공무원이란 얘네들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연금관리공단 안행부, 그때 안행부, 지금은 행안부가 설립한다. 행안부의 위탁을 받아서 설립한다. 원래 이렇게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설립하는 특별법이 다 있어요. 특별법 설립할 때. 그 다음에 보세요. 각종 급여는 퇴직급여 포함, 그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하라고 했죠? 신청권 인정되고, 이 장관의 결정으로 하는데 지급은 공단이 한다. 그럼 공단이 지급 못하나? 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을 권한을 공단에게 위탁한다.
했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넘어갔죠. 넘어가서 공단이 이제 내가 행정청, 내가 행정주체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다음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 그게 20년 이상이었죠? 퇴직한 경우에 돈 준다. 죽을 때까지. 안 죽으면 국가가 죽는 거지. 그죠? 돈 주다가. 첫 번째, 갑의 임용 당시에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에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갑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그죠?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 명백성서를 취하면 취소 사유지만 그걸 이제 안 취하겠다는 거죠. 중대 명백성서를. 갑이 퇴직연금 지급 거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해 취송을 지게 된다. 이건 취송 맞다고요. 맞다고요. 아예 안 주면 취송이 맞다고. 주긴 주는데 금액이 줄으면 지급이 정지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건 당사송이라고. 그건 당사송인데 아예 안 주면 이건 취송이라고요. 취송을 제기하고 그냥 여기서 아까 위탁을 받았잖아. 위탁을 받았으니까 여기선 공단이 행정청이죠. 공단. 행정소송법 제2조 2항의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에 포함이 됐고요.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의 과목은 갑이 제기한 취소해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은 동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거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뭘 하거나 하는데 뭐해? 각하하거나겠죠. 이 왜 자꾸 틀리시냐? 각하하거나죠. 각하하거나 기각이 되게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헌법소원 심판이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요건이 뭐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리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함께 세 번째 보충성이죠. 보충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소송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안 거꾸로 얘기했다. 그냥 이거 보고 내가 지금 꽂혔어. 위헌법률 심판이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일로 갑니다. 이 헌법소원 심판이 종류가 두 개예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2항이 이렇게 있어요. 68조 1항 2항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거예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다음 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이쪽 보통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이 안 될 때예요. 위헌법률 심판은 이거는 구체적 규범 통제, 간접적 규범 통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직접적 규범 통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그 안에서 그 법원한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저놈마가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 법원이 뭐야 내가 보기에는 전혀 위헌 아닌데 이러면 진짜 위헌인데도 헌재까지 못 넘어갈 수 있잖아. 공이. 그럴 때는 어디로 가? 넘어가는 거야. 이러면 직접 헌재로 간다. 이거는 이거는 법원이 헌재로 보내는 게임인 거고, 법원이 안 보내줘 버리게 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요 원고가 직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질문한 거네요. 그 다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갑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그쵸?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안 받는 거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도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받을 수가 없다. 욕 나올 뻔했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데 반환받을 수 없는 게 무슨 그지 같은 소리야 이거는. 그죠? 이건 국어가 틀렸어. 국어가. 이거는 뭐예요? 이걸로 못 받고 공무원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이걸로도 못 받고 왜? 근로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이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거의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당이득으로 국가가 지금 내 근로제공에 대해서 내가 차곡차곡 쌓아놨던 부분 다 가져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금 후불적 성격의 부분과 함께 생활보장적 측면에 대한 부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법을 적용시키냐라는 문제가 차이가 날 뿐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몇 번 6번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10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4분이니까요.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